네, 리포터에서 보신 것처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나타난 이 천일염 품귀 현상, 지역 특산물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한 주간의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고요.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허 변호사님 먼저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위축이 되고 있고 또 상황은 어떤지를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소금을 많이 쓰는 식품 가공업체, 염장식품 업체들이 네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금 보유해놓은 재고량은 계속해서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주문을 해도 물건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치 젓갈 생산업체들 대표적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예. 충남에 있는 한 김치 가공 공장 얘기에 따르면 이 회사에서는 일주일에 한 1톤 정도, 1톤 가량 천일염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재고량이 3주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2주가 넘게 주문을 해도 감감무소식이고 가격만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아이고. 예전에는 20kg들이 한 포대에 한 2만 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은 3만 원, 4만 원 정도로 올랐는데 돈을 준다고 해도 물건을 못 구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회사의 어떤 판로 개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김치 제품 원가 상승이 되게 되면은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네요. 젓갈 공장도 지금 상황이 비슷합니다. 보령에 있는 한 액젓 공장에서도요. 지금 재고가 계속해서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주문을 해도 물건이 오지 않으니 경영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네. 가격도 한 30~40% 오른 것 같아서 힘들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소금 생산업체를 사칭한 지금 사기 범죄까지 꽤 많다고 해요. 네, 수법이 참 교묘합니다. 그래요? 미리 착신 전환된 번호, 그러니까 천일염 생산 공장의 전화번호를 도용하는 그런 수법을 그래요? 쓰고 있다고 야. 하는데요.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요. 강원 동해에서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CJ 제일제당에서 운영하는 천일염 생산 공장 과장이다라고 예. 사칭한 사기범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네네. 사기범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서 위조된 사업자 등록증도 보여주고 이 과장 명함을 보여줬는데 거기 적힌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물건을 주문하라고 한 거예요. 어허. 그런데 이 번호를 인터넷에 찾아보면 진짜 이 소금 공장 번호는 맞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요, 미리 사기범들이 공장에 전화를 해서 예. 한전 직원이라고 속이고 공사 때문에 이 번호를 착신 전환해놔라 이렇게 손을 써둔 번호였다는 거예요. 정말 교묘하다. 야. 그렇죠. 그러면 피해자가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해도 공장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사기범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속은 피해자가 52톤 정도 주문하고 5,400만 원 입금했지만 결국에는 물건을 받지 못하고 돈만 날린 상황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공장 측에서 유선 전화로 어떤 주문은 받지 않는다는 공지문도 올렸고 경찰에 지금 고발해서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예. 다들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 범죄까지 이제 등장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품귀 현상, 정부에서는 언제쯤 이게 풀린다 뭐 이런 예측 같은 게 좀 나와 있는 건 있습니까? 공급 물량은 지금 충분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일단 정부가 비축한 천일염을 350톤 정도를 이달 11일까지 아. 다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 예. 그리고 우리나라 천일염 생산량의 80%를 전남 신안군이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신안군에서 이달에 햇소금이 나오거든요. 어. 그러니까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 다만 문제는 사재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재기 여부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주시하고 있고 또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천일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 횟수를 늘리고 네네. 그리고 소금의 유통 이력제를 의무화하는 어.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즐거운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배우 마동석이 주연한 영화죠. 범죄도시 3 관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1,000만 돌파. 이거 언제 만입니까?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범죄도시 2탄이 1,000만 영화가 그러네요. 됐으니까 아. 근데 문제는 범죄도시 2탄, 3탄 이 시리즈를 제외하고 예. 다른 한국 영화는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요? 특히 올해 들어서 지금 개봉한 영화 중에서 한국 영화가 예. 손익분기점을 넘은 작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영화계가 좀 걱정하는 게 예. 우리나라 관객들이 한국 영화 보러 극장에 가는 생활 패턴 그걸 잊어버린 것이 아니냐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이번 범죄도시 3탄을 계기로 다시 그런 생활 패턴이 생기기를 지금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앞으로 시리즈가 계속 더 나올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 네. 헐리우드 버전을 제작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예, 마동석 씨가 헐리우드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데 지금 범죄도시 헐리우드 버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거 말고 마동석 씨가 악인전이라는 영화에 나왔었거든요. 예, 예. 악인전 헐리우드 버전 제작이 확정이 됐고 예. 거기도 마동석 씨가 주연입니다. 예. 그리고 헐리우드 헬 다이버 이 영화에도 마동석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헐리우드에서 악인전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이 범죄도시 헐리우드 버전도 그쪽에서 제작이 네.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범죄도시 4도 지금 제작은 돼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그거? 4탄도 거의 제작이 완료 그래요? 지점이고 벌써요? 5탄은 지금 시나리오 쓰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극장가 이제 범죄도시 3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바람이 있다면 극장가에 활기를 좀 더했으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1000만 영화를 꿈꾸는 다른 작품들이 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올 여름에 네. 굉장한 화제작, 기대작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일단 거의 흥행 불패 신화를 쓰고 있는 유승환 감독. 이 감독이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씨를 출연시켜서 예. 해양 범죄 활극 밀수 이거를 지금 개봉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범죄 활극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예. 그다음에 신과 함께 시리즈로 쌍천만 감독에 올랐던 네. 김용하 감독이 네. SF 영화 더 문을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었던 SF 장르이기 때문에 아. 이것도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고 예. 그리고 끝까지 간다로 영화 재미의 끝을 보여줬던 김서훈 감독. 예. 김서훈 감독의 신작이 하정우 씨하고 주지훈 씨가 나옵니다. 예. 이 작품이 비공식 작전인데 이것도 액션 영화거든요. 어. 아무래도 또 여름에는 관객들이 액션 영화, 시원한 액션을 좋아하니까 예. 이것도 상당히 지금 관객들이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이거 말고 또 재난 영화가 있는데 콘크리트 유토피아. 여기 이병헌 씨하고 박서준 씨가 나옵니다. 네. 이 재난 영화도 굉장히 좀 기대를 모으는 와중에 네. 외국 영화는 또 미션 임파서블. 얼마 전에 톰 크루즈 왔잖아요. 정말 많이 이 나와요. 영화도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출연 배우들이 또 다 엄청난 것 같은데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네. 또 다음 이슈도 짚어보죠. 네. 네,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무설탕 식품에 설탕 대신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WHO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또 분류할 예정이라고 알려져서 파문이 일고 있죠. 아스파탐 어떤 식품에 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생각보다 많은 제품에 그래요? 들어가 그래요? 있습니다. 저도 이 아스파탐이 단맛은 되지만 칼로리가 적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정말 자주 먹었는데요. 그렇죠. 흔히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 다이어트 탄산음료 제품에 예. 대부분 아스파탐이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요. 껌, 요거트, 또 분말음료 혼합물에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또 사탕이나 푸딩의 향을 또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음식들에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 네. 주류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막걸리에서 많이 들어가는데요. 아, 그래요? 막걸리 약간 달콤한 맛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거기에 아스파탐을 쓰면 단맛도 내면서 보존 기간도 늘릴 수 있어가지고 막걸리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네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치킨 먹을 때 먹는 절임무 이런 절임 식품에도 들어가고요. 네. 심지어 무설탕 기침약에도 아스파탐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고 이게 정말 처음에 나왔을 때 인공 감미료를 화학자가 발견을 했는데 진짜 대단한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단맛은 설탕이 200배인데도 불구하고 칼로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예. 우리 현대인의 비만을 치료하면서도 이 단 음식을 마음껏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재료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해진 그런 그러니까요. 예.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여왔는데 이번에 이제 발암 물질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예. 이게 정확하게는 발암 가능 물질입니다. 그래서 업계도 지금 소비자도 같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업체에서는 일단 이 지정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뭔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이걸 아하. 계속 쓸 건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재료를 교체할 건지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예. 다행히 지금 아이들 먹는 과자가 지금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3대 이 제과 업체에서는 지금 아스파탐을 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일리톨이라든가 수크랄로스 같은 다른 대체 감미료들이 있고 이걸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주류 업계라든가 뭐 무설탕 껌 이런 데는 들어가는 데가 있으니까 네. 좀 이 주목을 좀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체해야 될지 계획을 좀 수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 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들은 들어간 것들은 먹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단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지금 기준들이 보면은 1군, 2군, 3군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5등급인가 6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이 이제 발암 물질이고 예. 그다음이 이제 발암 추정 물질이고 그다음이 발암 가능 물질인데 이번에 아스파탐이 포함되는 것은 요 발암 가능 물질이에요. 예. 그런데 이 먹으면은 다 발암
유발한다, 암을 유발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발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물질이 있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섭취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심지어 우리 1군 발암 물질에는요. 자외선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2군 발암 추정 물질에는 뭐 붉은 고기라든가 휴대전화 전파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예. 우리가 휴대전화 쓴다고 해서 다 암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쓰면 안 좋다는 거죠. 예. 심지어 또 이 실험을 해봤을 때 이 발암 가능성 여부가 좀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커피는 91년도에 발암 물질로 지정이 됐다가 또 26년 만에 또 빠지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식약처가 하루 섭취 용량을 정하면 네. 그때 보시고 야. 이 섭취량을 좀 조절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그래야겠네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파탐 그러니까 섭취를 좀 조절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 결론을 내도록 하죠.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